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저는 창업자나 투자자나 모든 지식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학습해서 발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창업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창업자가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여러 가지를 항상 탐구해보는 창업자를 좋아해요. 그거는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VC를 만날 때도 어떤 VC가 더 호감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VC는 만났는데 여러분이 AI 스타트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AI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은데 막상 이렇게 만나봤더니 상대편에 앉아있는 VC는 막상 챗GPT 같은 것도 제대로 깊이 안 써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투자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나? 여기까지 이 정도도 안 해보고 투자하나? 이 사람한테 내가 과연 우리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안 드실 수 있겠죠. 반대로 투자자가 되게 AI에 대해서 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좀 새로운 거를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호감을 더 가지실 수 있겠죠. 그죠? 뭐 마찬가지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식노동자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의 편안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써본 거 써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불편하니까 항상 인터넷이 나와도 그렇고 스마트폰이 나와도 그렇고 AI가 나와도 그렇고 다 안 써보고 그런 거는 이렇게 큰 가치가 없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퍼스널 컴퓨터 나왔을 때 여전히 엑셀 시대에 우리가 주판 두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산기 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창업자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심사역을 이제 뽑을 때도 제가 이렇게 면접할 때 그런 거 물어봐요. 정말 저랑 면접하신 분들은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폰 어떤 모델 쓰세요? 어떤 앱들 깔았는지 제가 잠깐 봐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되게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요즘에 무슨 이런 앱이 누가 앱을 얘기를 하거나 뉴스에 뭐가 나온다거나 뭔가가 있으면은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그 앱을 깔아봅니다. 그 앱을 깔은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될 때 그 앱을 한번 가입하고 써봐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예 이거는 과대 광고네. 이거는 아니네. 영 아니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지워버리고 한번 써보고 이거는 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만든 앱이네. 일단 놔둬보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화기에 놔두고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폰에 첫 번째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첫 번째 화면에 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폴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work related 제 업무 관련된 폴더에는 제가 그렇게 일 관련해서 뭔가 좀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앱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저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렇게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들으면 즉시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그 호기심 내지는 뭔가 계속 발전하려는 의욕 그런 게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자가 이렇게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갖고 항상 새로운 거를 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창업자를 제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앱도 나오는 거 웬만큼 알려지는 거 다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왜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앱을 써보고 그거를 왜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나한테 어떤 변화나 발전을 가져오기를 기대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되게 말랑말랑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 지금까지 이 생각은 내 편견이었구나. 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흡수하고 새로운 교훈을 많이 얻어도 그 교훈이 여기서 그냥 이런 교훈이 들어왔다라고 입력만 되는데 그게 내가 생각이 바뀌질 않으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그 호기심에서 얻은 지식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호기심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뭐 데이터를 아무리 밀어넣어도 알고리즘이 개선되지 않는 뭐 AI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건데 그런 AI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데이터를 암만 때려 넣어도 바뀌질 않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생각을 항상 말랑말랑하게 내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내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내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세상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접하시고 흡수하고 내가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완고하게 내가 그때까지 알았던 거 아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을 계속 바꾸고 나의 판단을 계속 바꾸는 정도까지 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바뀐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참 세상이 그러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끝. 그걸 내 삶에, 내 회사 경영에 반영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내 회사가 그 나의 호기심과 나의 말랑말랑한 생각에서 발전의 동기를 찾으려면 내가 그 새로 깨달은 걸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뭐 내가 항상 뭔가 좀 그 정신이 막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항상 샤프한 걸 유지하는 게 요즘에 좀 어렵다고 느껴져. 근데 이게 최근에 내가 무슨 수면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더니 그 수면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진짜 뭐 대충 한 5시간 정도 막 잤었는데 그걸 내가 안 되겠어. 7시간의 퀄리티 수면을 내가 취해야만 내가 창업자로서 그 항상 이렇게 샤프한 내 정신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걸 배웠어. 책을 읽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5시간만 자고 펑션할 수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7시간을 자야 되겠구나 라고 내 생각도 바뀌었어요. 자, 근데 7시간을 자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생활을 지금까지랑 똑같이 하면은 7시간 여러분 못 자죠. 생활이 바뀌질 않는데 어떻게 7시간을 자겠어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일단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몇 시 이후에는 컴퓨터 안 켜고 뭐 폰 같은 거를 안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에 반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취침 시간을 그동안은 12시에 자서 뭐 5시에 깼는데 그러면은 내가 10시에 자야 되겠다. 10시부터 5시까지는 수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12시까지 뭔가를 하던 사람이 10시에 자려고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 그 뭔가 12시까지 하던 거를 더 압축적으로 10시까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죠. 이 수면학자 말이 맞다. 7시간 잠을 자야 되는구나. 제프 베이조스도 7시간 잔다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저 말이 맞아. 잠은 많이 자야 돼. 그러고 똑같이 살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바뀌는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으로 내 생각을 바꿔도 결국 여러분이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발전, 여러분 회사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어쨌든 그 투자업에 있은 지가 지금 24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회사는 대부분 창업자가 제가 투자할 때와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달라져 계세요. 뭐 최근에 제가 최근에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투자 기업도 보면은 제가 진짜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이 대표는 참 젊고 에너지 좋고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창업자가 뭐 이렇게 한 2년 있다가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사이에 많이 발전을 했구나.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을 했지?
지금은 이런 것도 다 안 해? 그러면서 믿음이 확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 제가 투자할 때보다 회사 상황이 훨씬 좋아요. 뭐 매출이 더 난다든지 뭐 제품이 더 잘 개발이 돼 있다든지 어떤 좋은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창업자 대표님은 저희가 뭐 5년 전에 투자했는데 지금 5년 뒤에 봐도 과연 이분이 그러면 내가 5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발전했나? 라고 생각하면은 여전히 그냥 그때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자가 학습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겨서 이 사이클을 돌려서 발전하는 능력이 스타트업의 성공에 저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호기심 유지하시고 내 생각도 내 확신도 편견일 수 있다라는 나의 생각을 항상 소프트하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 바뀐 생각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이클을 여러분이 잘 돌리시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도 더 발전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회사도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